여러분, 아침 식사 때마다 TV에서 정다운 목소리로 우리를 반겨주던 김재원 아나운서를 기억하십니까? 16년간 KBS 아침마당을 진행해온 그가 이제 프로그램을 떠난다는 소식에 많은 시청자들이 아쉬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당에서 잘리면 뭐 해먹고 사나라는 그의 말에서 우리 세대의 고민이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김재원 아나운서의 또 다른 모습,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김재원 아나운서 하면 늘 젊어 보이는 외모 때문에 많은 분들이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으로 착각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는 곧 환갑을 맞이합니다. 1964년생인 그의 나이 60세 우리 또래의 동년배지요. 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우리네 삶과 닮은 점이 참 많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우리 대부분이 그랬듯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가혹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어머니를 여의고 말았죠. 어머니의 부재는 그의 삶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특히 학창시절 반장 어머니가 학부모 모임을 주선할 때마다 그는 엄마 계시니? 라는 물음에 안 계세요 라고 대답해야 했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자녀로서 겪어야 했던 서러움, 우리 세대의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아픔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곁에는 든든한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집안일도 도맡아 하셨죠. 김재원 아나운서는 지금도 아침을 깨우던 아버지의 도마 소리를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보통 어머니들의 도마 소리는 탁탁탁탁 경쾌한 리듬인데 아버지의 도마 소리는 탁탁 뭔가 서툴고 투박했어요. 하지만 그 소리가 제겐 깊은 사랑의 울림으로 들렸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우리도 모두 각자의 부모님을 떠올리게 되지 않나요? 김재원 아나운서의 삶에서 가장 큰 전환점은 아버지의 병환이었습니다. 그가 28살 미국 유학 중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을 때였죠. 한밤중에 걸려온 전화 한 통. 재원아, 내가 아프다. 내가 한국에 들어와서 아버지 장례 치르고 가야겠다. 아버지의 힘없는 목소리에 그는 그 길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다행히 아버지는 돌아가시지 않았지만 뇌경색으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되셨습니다. 김재원 아나운서는 유학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보호자가 되어 6년간 병간호를 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20대 후반의 젊은이가 6년간 매일 밤 아버지의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밥을 떠먹여드리고 걸음마를 가르치는 모습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갓난아기 때 아버지가 저에게 해주셨던 일들을 제가 그대로 되갚는 것 같았어요. 이 시기에 그는 KBS 아나운서 시험에 도전했습니다. 아버지 병간호와 시험 준비를 병행하느라 고단했지만 주변의 도움으로 기적같이 합격했죠. 그렇게 28살의 늦은 나이에 방송국에 입사했습니다. 춘천으로 발령받고 나서도 그는 매일 서울과 춘천을 오가며 아버지를 돌봤습니다. 밤끝 뉴스를 마치고 아침에는 아버지를 모시고 재활병원에 다녔죠. 하지만 세월은 야속했습니다. 6년간의 간호 끝에 아버지는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날도 김재원 아나운서는 아침마당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아버지의 부고를 전해들었죠. 그러나 그는 4일간의 장례를 마치고 곧바로 전국 노래자랑 진행에 복귀했습니다. 나는 방송하는 사람이니까 라고 생각하며 슬픔을 억누르고 카메라 앞에 섰던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직업인으로서의 책임감과 프로 정신을 엿볼 수 있습니다. 김재원 아나운서는 지금도 아버지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만약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아버지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이 말에 가슴이 먹먹해지는 건 어쩌면 우리도 비슷한 후회를 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김재원 아나운서의 삶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그의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안정된 직장을 박차고 나온다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지요? 하물며 방송인으로서 전성기를 구가하던 그가 그랬습니다. 입사 후 오랜 시간이 지나 매너리즘을 느꼈다며 그는 회사에 무급휴가를 신청하고 퇴직금까지 중간 정산받아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떠났습니다. 60대에 쓸 퇴직금을 40대에 쓰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었어요.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의 선택이 호사였던 건 아닙니다.
캐나다에서 그는 일식집 설거지부터 샌드위치 가게 배달까지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1달러 팁의 소중함을 느꼈죠. 그의 말에서 우리는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년의 고민과 도전을 엿볼 수 있습니다. 3년간의 캐나다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그는 더욱 왕성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아침마당 진행은 물론 박사 논문을 쓰고 대학 강의도 나갔죠. 그의 말처럼 가장 밀도 있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인생 2막을 위해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김재원 아나운서는 자신의 인생을 나라에 비유했습니다. 태어나면 아들이라는 나라에 살다가 결혼 후에는 남편이라는 나라에 입성하고 아이를 낳고 나면 아버지의 나라에서 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아버지의 나라가 가장 어렵다고 했죠. 특히 자녀의 사춘기 시절을 이야기하며 그는 이런 조언을 남겼습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웬만하면 말을 안 하게끔 유전자가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소통하려는 욕심을 놓았습니다. 대신 아빠는 늘 너와 대화하기 위해 기다린다는 뜻으로 오늘 별일 없었어? 밥은 먹었고? 등 몇 가지 질문만 했죠. 이 말에 우리 세대의 부모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녀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겐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말을 아끼는 것이 오히려 소통의 지혜가 될 수 있다는 걸 김재원 아나운서의 경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네요. 김재원 아나운서가 말하는 소통의 비결,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는 아나운서로서 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소통에 대해 깊이 고민해 왔습니다. 대화란 유리공을 주고받는 일과 같습니다. 잘 받으려고 조심하고 또 잘 주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모두 필요하지요. 그의 말씀처럼 우리도 일상에서 유리공을 주고받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족과의 대화, 직장에서의 소통, 이웃과의 교류. 우리가 매일 하는 모든 대화가 유리공 주고받기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조금 더 조심스럽게. 그러면서도 진심을 담아 대화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요? 김재원 아나운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누가 말을 잘하고 못하고를 평가하지만 사실 각자 고유의 말하는 방식이 있고 그대로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말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다 다르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우리 세대의 지혜가 묻어나는 듯합니다. 나이 들수록 말보다는 마음으로 소통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 같지 않나요? 그는 소통 강의를 할 때면 소그림과 통그림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소통이라는 게 이렇게 터무니없는 거예요. 소와 통이 무슨 연관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 통이 소에게 여물통이 되어줄 때 그 둘은 뗄 수 없는 관계가 됩니다. 이처럼 소한테 여물통이 되어야 소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비유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여물통이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친구에게 혹은 이웃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담아주는 통이 되어준다면 우리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김재원 아나운서가 아침마당을 떠납니다. 하지만 그가 우리에게 남긴 삶의 지혜는 오래도록 기억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를 간호하며 보낸 시간, 가족을 위해 새로운 도전을 했던 용기, 그리고 끊임없이 소통을 고민했던 자세,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작은 울림을 주고 있지 않나요? 아침마당을 떠나는 김재원 아나운서. 하지만 그의 따뜻한 목소리와 진심 어린 미소는 우리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그가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될지 우리는 그의 앞날을 응원하며 지켜보겠습니다. 김재원 아나운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새로운 인생 2막도 힘차게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